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GM의 부사장이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GM의 부사장 겸 GM 인터내셔널 대표인 스티브 키퍼는 이날 열린 캐딜락 글로벌 로드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키퍼 부사장은 LG화학의 이름을 수십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들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LG화학은 GM의 배터리를 공급해오면서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지난해에는 두 회사가 합작하에 법인을 만들고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생산 라인 또한 만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키퍼 부사장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의 전망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GM이 향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이를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의 끝이 보이는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한국의 선전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전기차에서 그 엔진의 역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배터리가 되는 만큼 이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현재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LG화학이 만들어내는 배터리의 우수함이 속속 증명되고 있는 중인데요. 테슬라가 올해 중국에서 판매한 모델 3에 사용된 배터리는 대부분 LG화학이 공급했고, 이런 전기차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등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사업만큼이나 배터리 사업 분야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먹거리로 분류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국내 기업들의 선전은 앞으로의 한국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자화자찬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활약은 실제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활약을 뒤에서 지켜보며 입맛만 다시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되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옆 섬나라 일본입니다. 최근 아날로그 일본의 폐해가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들 또한 이제는 늦어도 한참 늦어버린 자신들의 상황을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언론인 JB 프레스에서는 이런 일본의 현실에 대해 최첨단을 외면하며 살아온 일본 제조업에 나아지지 않는 못된 버릇이라는 기사로 자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드론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DJI를 예로 들면서 기술력의 진화를 통해 발전을 이뤄가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인의 문제는 이러한 발전을 보고도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일본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제조업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이 자랑하는 장인 정신을 통해 최강의 일제 제품을 자부심 있게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것으로 한때나마 세계를 호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멈춰버린 일본의 생각이 이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현재는 PC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퇴화된 일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앞서 예로 들어드린 드론과 같은 문제에서뿐 아니라 향후 자동차 업계의 주류가 될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도 일본은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장악하고 이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일본은 현재 뭘 잘하고 있나요? 그들이 기껏 한다는 일은 인텔의 하청으로 들어가 이들에게 기계를 공급해 간신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최근 인텔이 반도체 아웃소싱 선언 직전까지 몰리자 그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 하루아침에 인텔의 반도체 조광장치와 설비로 먹고 사는 니콘과 히타치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 하루하루 몸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암담함을 느끼고 나름 뭔가 시도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뛰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테슬라에게 가뿐히 발리며 결국 중간에 테슬라의 관련 부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굴욕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PC 하나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아직도 대부분의 일 처리를 팩스와 도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본이 이렇게 된 원인은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몇십 년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정신을 강조하며
정신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캐캐묵은 생각을 아직도 신조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사무라이 정신, 카미가제 정신, 장인 정신, 제조 정신 등 죄다 정신력만 가지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기술력 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은 그야말로 하이에나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을 상대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놀랍게도 일본의 기업이 아닌 한 개인이었는데요. LG화학이 등록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포함한 2차 전지용 물질의 특허와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한 소송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내는 것이 최근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화학 분야만이 아닌 반도체나 섬유 등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그동안 일본에서 부품들을 수입해왔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서 우리가 만든다 하며 실제로 국내에서 이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나온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에 자신만만하며 사무라이 스시국의 장인 정신으로 만든 우리의 부품들을 감히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빨리 일본에게 사죄하고 빌기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품 비용을 크게 늘려 한국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쳤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귀찮아서 안 만든 거고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주니 그냥 수입해서 사들이고 우리는 더 큰 일에 집중한 건데 라며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국산화를 완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한 방 얻어맞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간사하기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이 이대로 물러섰을까요? 기술에서 한국을 상대하기 불가능하니 결국 그들이 꺼내든 것이 아예 한국의 기술을 무효화시키려는 특허권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은 하이에나식 해결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결국 자신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한국이 너무 쉽게 만들어내자 이제 그것이 우리만의 기술인데 한국이 이를 베껴다 쓴 것이라며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떼쓰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일본의 추락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추태는 그만 부릴 때가 됐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제는 현재 이런 절망적인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베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후임으로 거론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앞으로도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계속해서 센 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이런 특허권 소송이나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본의 미래가 더욱 볼만해질 것 같은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덧붙여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서야 C19 대응 실패의 주범으로 아날로그 일본을 지적하며 디지털 행정을 위한 나라로 일본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디지털 청을 신설하여 기존의 문서로만 진행됐던 행정 처리를 온라인화시키고 라인넘버 카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변화를 위한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하던 걸 이제서야 시작하겠다는 걸 보고 있으니 한때 유행처럼 번졌었던 일본의 현재가 한국의 10년 후라는 말은 이미 그 대상이 뒤바뀌어버린 지 한참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변화의 속도가 일본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테니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디지털 청이 아니라 일본이 자랑하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땀 한 땀 정성들을 쏟아부어 과일청을 담아 파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네요.